네, 23일 화요일 아침에 이슈레이더 시작하겠습니다. 신익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참고해야 될 투자 키워드, 핫 키워드 4개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부터 카카오, 삼성전자, 대한항공. 지금 요거까지는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고 코스메카 코리아 잘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죠. 네. 어젯밤에 우리 예상은 됐습니다만 충분히 구속이 됐습니다. 그 내용부터 일단 설명해 주시죠. 예상은 됐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카카오가 플랫폼 기업 22조 원에 달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인데 이 기업의 창업자가 결국 구속됐다라는 게 사실 좀 놀라운 뉴스기는 합니다. 어제 이 오후까지 저녁까지 이제 구속 적부심 심사 영장 실질 심사 받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있다가 새벽 1시에 결국 구속 결정이 났거든요. 이게 어떤 얘기 때문에 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냐. 결국 SM엔터테인먼트의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위원장이 관여했다. 시세 조정에 대한 혐의를 받는다라는 얘기인 건데 지난해 2월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카카오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 방해하려고 아예 SM엔터 주식 좀 높게 사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작전을 짰다라는 게 검찰의 이제 설명입니다. 그렇게 시세 조정 혐의를 받고 있고 검찰은 적어도 2월 중에 이제 4일간은 SM엔터에 대한 시세 조정을 카카오가 했다라고 봤는데 이 4일 가운데 하루는 김범수 위원장이 직접 관여했다라는 점을 이번 혐의에 입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김범수 위원장이 흑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참 잘 돼야 되는데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어쨌든 하지만 카카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 떨어졌으니까 김범수 위원장의 구속 호재인지 약재인지 사실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단일가를 봤을 때 시간의 거래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한 기업의 이 최고 경영을 총괄하는 의사결정권자가 구속이 됐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좋지는 않겠습니다. 또 악재입니까? 법원이 봤을 때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의미라는 거는 검찰 제시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입증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볼 때입니다. 구속의 형식 살펴보면 일단은 또 구속 20일 동안 할 수 있으니까 그동안은 비상경영을 최근에 선언하면서 지난해부터 서명하면서 이 김 위원장이 직접 맡고 있는 카카오에 대한 쇄신 작업 잘 안 될 가능성, 차질이 생길 가능성 배제할 수가 없겠고요. 이거 너무 문어발이죠. 이거 계열사가 100개가 넘으니까. 그 얘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카오만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카카오 관련해서 엔터 이런 쪽들도 수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경영진들이 이 바람팩처스라는 이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 차익을 몰아줄 목적으로 경영진이 좀 관여했다, 시세 조정했다라는 지금 수사 내용이 있고, 네, 너무 비싸게 샀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해서는 지금 알고리즘을 좀 조작했다 이런 것들도 다 수사 중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외에 다른 상장사에 미칠 영향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만약에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된다고 하면 유죄 판결이 나게 되면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카카오가 지금 갖고 있는 카카오뱅크 지분 가운데 10%만 남기고 다 지금 다른 곳에 넘겨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터넷 은행 정문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갖고 있죠? 한 27%인가? 그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10%보다 더 많은 물량들을 다른 곳에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카카오뱅크의 최대 주주가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될 가능성도 역시 투자 부분에선 참고하실 부분이겠습니다. 대주주가 바뀔 가능성. 카카오 주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마이너스 한국투자금융 입장에서는 입장에서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카카오 얘기할 때마다 카카오페이가 떠올라서 살짝 열받는데 지금 거의 고점대 10분의 1 토막이 나 있습니다. 네. 임원진들이 대거 바로 고점에서 매도를 했었죠. 한 3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삼성전자입니다. 바로 오늘 노사 협상 재개한다고 하던데 교섭 재개한다면서요? 장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전 9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가 드디어 교섭을 재개합니다. 총파업한 지 지금 보름만 정도 되거든요. 한 보름 정도가 됩니다. 하루 앞선 어제는 노조가 총파업 걸기 대회를 했는데 이때 분위기를 조금 보면은 아마 노조 측에서도 약간 부담을 느끼고 있나 이렇게 볼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날 참석한 인원이 1,2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총파업 첫날이었던 지난 8일에 모였던
조합원들이 경찰 추산이 3,000명이고 노조 추산 5,000명이었었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지금 집회 동력이 조금 줄어든 것 아닌가 몇 명 생각을 정도 해볼 나옵니까 요즘에? 지금 1,200명 정도 나오는 것으로 어제 기준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래도 삼성전자 내 이 노조 가입 자체는 확산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데이터 보면은 총파업 선언 이전에 단일 노조인 전국 삼성 노동조합 전삼노의 조합원 수가 총파업 선언 이전 28,000명 정도였는데 현재 35,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제 삼성전자 안에서 전삼노의 비중이 27%까지 올라온 것이고요. 또 하나 봐야 될 게 국내 최대 노조가 현대차입니다. 여기 노조 조합원이 47,000명 정도 되는데 이 최근의 추세 고려하면 어쩌면 삼성전자의 단일 노조 한 곳이 현대차 노조를 뛰어넘을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들이 지금 총파업 관련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교섭으로 돌아오면요. 아직 극적 타결 자체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 가능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노조는요. 오늘 교섭에 앞서서 사측과 대화를 계속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합원들한테 공개한 내용 살펴보면 사측이 우리 안건을 그러니까 노조의 안건을 무시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핵심이 생산 차질일 텐데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삼성전자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생산 차질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체 인력들도 있고 반도체 부문의 이 파업이 대부분이었는데 반도체 부문은 대체로 자동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문제는 8월입니다. 8월까지 파업이 지속이 되게 되면은 지금 쟁의권상 8월까지는 합법적인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휴가철이라든가 이런 게 맞물려서 대체 인력들의 피로도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아마 정말로 노조가 이야기했던 반도체 생산 차질이 실제 가시화가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 주가뿐 아니라 최근에 좋은 이 메모리 쪽 이런 쪽에서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측 모두 파업에 대해서 부담을 안고 있는 만큼 오늘 교섭을 계기로 빠르게 이 사태가 해결이 돼야 주가 측면뿐만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봐야겠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 죄송합니다. 기침이 나왔네요. 저 사람이니까. 하이닉스가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하죠. 삼성전자 확정 실적 다음 주입니다. 31일에 발표하는데 그거 또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생산 차질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 대한항공입니다. 자, 대한항공이 조은태 회장이 30조 원의 거금을 들여서 보잉의 항공기 대량 구매했다. 이 소식이 막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3월에는 18조 원 들여서 에어버스 쪽 샀다가 이번에는 30조 원 들여서 거의 아마 창사 이후 최대 규모 투자일 텐데 30조 원 정도 들여서 보잉 항공기를 50대 정도 사기로 했습니다. 지금 MOU를 맺은 겁니다. 큰 손이네요. 한꺼번에 50대 비행기. 맞습니다. 이번에 사기로 한 게 보잉 777 라인이랑 787 10이 이렇게 되는데 777은 이제 탄소복합 소재로 날개가 만들어져서 연료 효율이 조금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787은 화물 쪽에 봤을 때 좀 강점이 있습니다. 787 기존 세대에 견줬을 때 승객이라든가 화물 15% 더 수송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장거리 노선들에 쓰이는 이런 기체를 계속해서 도입하고 있다는 건 아시아나 합병 시대에 대한 자신감. 지금 이제 해외에서 이거 승인하느냐 마느냐 남아있지만 자신감을 보이면서 선제적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큰 같습니다. 항공기네요. 숫자가 클수록 좀 크죠. 9하고 10이라는 거 10이 제일 큰 거니까. 맞습니다. 큰 항공기를 도입하네요. 지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이번 계약 자체는 대한항공의 기단 확대 및 업그레이드라는 전략적인 목표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지금 대한항공이 계속해서 수십조 단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도 투자 규모가 조금 센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업계에서 조금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금 조달 문제가 사실 같이 따라와야 될 겁니다. 합병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아마 6월, 7월 이후에 회사채들을 대한항공이 좀 많이 찍어내야 될 겁니다. 지금 현재 금리 인하가 예정되어 가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금리를 줘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은 대한항공의 재무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한편으로는 지켜볼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빨리 금리 인하 해주기를 바라고 있겠군요. 네. 자, 네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잘 달리죠 화장품주. 방금 전에도 우리 특징주 시간에 화장품주 수출 굉장히 지금 급증했다라는 소식을 짚어드리긴 했습니다. 네. 코스메카 코리아 딱 집어서 가져왔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이 회사가 지금 증권가 평가가 좋은 기업입니다. 이 단순하게 위탁 생산하는 걸 OEM이라고 하고 직접 한 회사가 제품을 개발해서 어떤 브랜드에 파는 걸 ODM이라고 하는데 디벨로먼트가 중간에 있네요. 맞습니다. D가 디벨로먼트인데 ODM으로 치면은 국내 3위 되는 곳입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곳이. 이 회사는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계열의 강점이 있습니다. 2005년도에 이제 비비크림 만들어서 히트친 회사고 톤업 크림이라든가 선크림 같은 것들을 최근에 많이 팔고 있고 잉글우드 랩이라는 회사 또 인수해가지고 요새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8월 29일에 아마 코스피로 가겠다라는 문을 열어둘 것 같습니다. 8월 29일에 이 회사 임시 주총하는데 이때 상정할 안건이 코스피로의 이전 상장 안건입니다. 네, 증권가의 평가가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지금 뭐 미래에셋도 그렇고 뭐 하나증권도 그렇고 화장품주 자체가 6월에 중국 문제 때문에 흔들렸다가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7월은 기조효과 때문에 화장품주 수출 좋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업황 대비해서 이제 전반적인 조정이 조금 있었던 상황인데 화장품주가 아마 이 코스메카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증권가 목표를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한 3주 전이었나요? 그때는 50% 정도 올린 곳이 있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의 목표가를. 하나증권은 이제 어제 코스메카 목표가를 95,000원으로 또 상향을 했습니다. 2분기에 최대 실적, 영업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면 지금 매출도 1,000억 원대 넘어가거든요. 추정치를 넘어설 수 있는 정도의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숫자에 대한 이야기를 증권가에서 계속 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